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호주 이민 중에서 기술 이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민성은 장관령에 따라서 매년 5월 버짓이라고 해서 예산안을 발표할 때 그 다음 해에 회계연도에 해당되는 비자 프로그램에서 얼마의 비자를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에 대해서 플랜을 이렇게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자체로만 보자면 제가 데이터를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2018-2019 회계연도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기술이민 영주권은 128,550개의 쿼터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민 쿼터로는 57,400 쿼터.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 카테고리 내에서는 2018-2019 회계연도 1년이라는 그 기간 안에 19만 개 이상의 비자가 절대 나올 수 없도록 법으로 한정 짓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거나 이렇게 될 경우는 그 다음 회계연도에 추가하거나 이럴 수 있겠죠. 아니면 이민 프로그램에서 비자가 너무 많이 발급이 되어서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거나 완급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 다음 회계연도에서 충분히 줄이게 될 것이고요. 최대 19만 개의 영주권을 주겠다이기 때문에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도 반드시 19만 장을 다 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익이라든지 국민들의 어떤 perception, 기분, 또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유연성, 필요성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당연히 호주 정부는 비자 발급의 어떤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게 돼 있죠. 기술 이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독립기술 이민이라고 하면 현재 서브클래스 189라고 해서 189 독립기술이민 영주비자, 영주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점수제고요. 일단 나이, 학력, 경력, 영어 점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점수 항목들이 다 구분이 되고 기본적으로는 65점이 패스마크입니다. 65점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비자인데 안타깝게도 65점 가지고는 현재 인비테이션, 즉 초청을 받을 수가 없어요. 초청을 받아야 비자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12월 11일 인비테이션 라운드가 가장 최근에 알려져 있는 공표되어 있는 퍼블릭 데이터인데 인비테이션을 적어도 70점 갖춘 사람에 국한해서 지금 초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비자 신청을 하라라고. 그나마도 인기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사 아니면 그 오디터, 그 다음에 전자 엔지니어,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메커니컬 앤 프로덕션 엔지니어, 그 다음에 IT 직종 이런 쪽은 70점에서 75점 정도가 되어야 겨우 초청을 받을 수 있고요. 그나마도 70점 됐다고 바로 초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순번제로 초청이 되게 됩니다. 즉 지금 70점으로 인비테이션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한참 시간이 지나야지 초청을 받게 될 것이고 현재 2017년 4월에 넣은 70점짜리 초청 신청자에 한해서 지금 인비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189 비자라는 것은 오늘 일을 많이 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호주 내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든 아니면 해외에서 공부를 마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경력자든 사실 이런 기술자들에게 있어서 189 비자는 호주 이민의 황금 티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바로 받고 오고 그 다음에
비자를 접수하고 나서 초청을 과연 받게 된 경우에는, 초청을 받고 나서 비자를 접수한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비자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주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사실상 호주에 와서 본인의 과거 경력에 의존한 그런 일을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와서 공부해도 되고 놀아도 되고 완전히 다른 일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사업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자력 이민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주의 눈치를 본다거나 주정부의 눈치를 본다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황금 티켓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수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아니면 인비테이션이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정부 또는 테리토리 정부의 노미네이션을 통해서 190 비자라고 하는 그 스킬드 노미네이션 비자를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해당 주정부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붙게 되기 때문에 황금 티켓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그냥 실버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거나 189 비자는 단언컨대 최상의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바로 받고 오니까요. 문제는 과거에 10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5년보다 조금 더 될까요? 과거에는 순번제 비자였어요. 비자를 일단 먼저 신청하고 나면 본인 차례가 되면 심사가 되고 심사 결과 비자가 승인 또는 거절되는 이런 절차를 밟았어요. 하지만 스킬 셀렉트라고 하는 인비테이션, 즉 초청 시스템의 도입 이후로 이제는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초청을 먼저 받아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빠른 초청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본인의 자력으로 요건이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점수를 높여야 되는, 즉 영어 실력이 높다거나 경력이 더 많다거나 나이가 조금 더 어리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밝혀내야지만 초청을 빨리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즉 본인이 아무리 비자를 신청할 준비가 이미 되었다 손 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훨씬 더 초청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스킬 셀렉트 초청 시스템에 로치를 하게 됐을 경우에 초청을 먼저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큐페이션 셀링이라고 해서 각 직업군별로 정해져 있는 맥시멈 쿼터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각 직업군별로 초청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보다 점수가 더 낮은 사람이 초청을 먼저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종이 다를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조금 더 낮추고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사실 상당수의 비자 신청자들이 본인의 정보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일종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하는 시스템들이 지금 인터넷상에 많이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오늘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야기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나중에 실제로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스크린 캡처를 통해서 스크린 캐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찾아볼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무리하면서 기술이민 황금 티켓 서브클래스 189라고 하는 비자, 이 비자는 사실 줄 때 받아야 됩니다. 비자는 줄 때 받으라고 하는 속설이 있고요. 실제로 각 나라별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나 과정, 요건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호주가 어려울 때 캐나다가 조금 더 쉬워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국민 보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강화되면서 이민을 위한 어떤 문호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비자 수속은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어느 때라도 잘못된 서류나 데이터를 이용했을 경우에 비자가 캔슬될 수 있는 파워가 각 나라 정부에 있기 때문이죠. 제대로 된 기술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비자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가짜 서류라든지 가짜 정보로 인해서 비자가 남용되고 오용되는 것들을
뭐 눈뜨고 방관할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특히나 우리는 지금 뭐 상대적으로 살기 좋을 법한 나라에 대한 이민 시스템을 이야기할 경우에는 뭐 더더욱 그렇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스탠다드 자체가 높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호주의 경우에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이 정직성, 뭐 정확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스탠다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민은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온 가족의 일생을 가늠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비자를 받고 났을 경우에 일단 받은 비자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나라를 바꿔서 새로운 곳에서 정착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터인데, 정착이라는 것 자체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 수년에 걸친 서서히 정착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시간과 돈과 에너지라고 하는 많은 부분들이 투자되고 투입되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결정할 수 없겠죠, 그죠? 게다가 특히 호주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호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어권 국가로의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영어 실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를 해야지만이 정착해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서 호주나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성공적인 이민 1세대가 바로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죠. 주변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짐으로 이렇게 치부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 부분 인정해야 될 거고요. 게다가 여러 가지 이유나 목적으로 이민을 고려하고 있겠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내 일생이나 내 인생을 희생하고 포기해서까지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 고쳐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교육비가 한국이 많이 든다 손 치더라도 그 비용 아끼자고 내 인생을 갉아먹고 깎아먹으면서 타 국가로의 이민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모하다고 할 수 있죠.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데 자녀가 이민 따라와가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행복한 부모 밑에 행복한 자녀가 나게 되어 있고요. 부모가 건전한 삶을 그 국가에서 안전하게 영위하고 있을 때 자녀도 학교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이민 생활에 제대로 정착을 해서 부모와 함께 그곳에서 성공하는 이민 생활을 일궈나가고, 이민 2세, 3세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 뿌리 가운데서 굉장히 선하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경력을 일궈가고 계신 분들, 호주 이민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호주라는 나라가 정착에 성공하게 되었을 경우에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인 것도 맞습니다. 정착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의 각오와 그 다음에 갖고 계신 수단과 경제력과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의 영향을 받겠지만요. 호주 이민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방편 또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회가 될 때 성공한 호주 이민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도 제가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